지난 시간에 동국정식 한자음까지 했었어요. 어, 여기 있는 것들 외워주는 게 좋고, 기본자 28자 중에, 잠깐만. 기본자 28자 중에 17글자 초성에서 만들었고, 그나무 사이, 아사순치오, 거기다 획을 하나씩 더한 가획자, 그리고 이체자,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를 본다는 기본자에다가 한 번씩의 조합을 통해서 출자, 한 번 점 하나씩 더 찍어가지고 제출자. 그래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중요하다 그랬어. 왜냐면 이런 모음 조화가 어, 어미, 어간과 어미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현대국어처럼 어간과 어미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체험과 조사의 결합에서도 나왔어. 끝나게 되면 문제, 내용적인 거 끝나게 되면 문제 하나 풀까 생각 중이야. 간단하게. 그리고 종성은 만들지 않았다. 종성구형 수정이라는 건 결국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초성 다시 대신 갖다 썼다는 거. 자, 다시 얘기했는데 문법, 우리말의 문법, 훈민정음의 문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용했던 건 초창기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가가 석고상들인데 요거는 잘 안 나와. 근데 용비어천가는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운용법은 그렇게 만든 것을 부대 지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세로로 부대 지정해서 만든 문자,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있고 병서라고 해서 옆으로 나란히 써가지고 세로가 아니라 똑같은 글자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 그리고 다른 글자 나란히 쓰는 합음병서인데 이런 병서를 초성에 쓰는 거 우리가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쌍기역, 쌍비역도 어두 자음군을 포함시켰는데 요즘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냥 된소리로 처리하고 어두 자음군 하면 서로 다른 이것도 좀 무시하고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쓴 비읍 계열, 비읍 시옷 계열, 그다음에 시옷 계열이라는 뜻. 걔네들의 표기법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어적기가 원칙적으로 쓰였다.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어적기도 나오지만 끊어적기도 나오고 혼란스럽게 거듭적기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는데 후대로 갈수록 그렇게 나타나는 거. 성조도 아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원칙적으로 있었던 거.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 그것이 소멸되면서 길이로 변했다는 거. 평상거 입 자, 점이 왼쪽에 글자 찍어가지고 나타내는데 그 중에 상성이라는 소리만이 긴 소리로 바뀌었다. 동국정신 한자음 실제로는 새, 자, 이게 현대 한자음 현대라는 말을 좀 지우고 이렇게 쓸까?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음이긴 한데 이게 현실에서 발음되는 한자음인데 그렇지 않고 중국 발음 비슷하게 살리기 위해서 받침을 무조건 채워가지고 받침 없는 것들은 이응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 동국정이라는 사전처럼 썼다는 거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겁니다. 그다음 모음 조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쓰는 거 모음 조화인데 이 모음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어간과 어미의 관계에서 두 번째 체형과 조사의 관계에서 이때 1번이 먹다에 아 쓸 거냐 어 쓸 거냐
음성 모음 어니까 음성 모음끼리 먹어. 중세국어라면 먹어로 썼겠죠. 소리 나는 대로. 마가 아와 어 중에 아를 붙여서 양성 모음이니까 이렇게 쓴다는 게 이게 어간어미의 결합에서의 모음조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옛날엔 지금 목적격 조사가 을, 을이 있는데 자, 이 을, 을은 알과 을이 있었고 를도 랄과 를이 있었던 거죠. 골라서 쓰게 됐다는 거야. 요거 말고 독특한 체험과 조사 결합해서 독특한 조사 한번 해보자. 어, 책상의 크기 할 때 의라고 하는 관역격 조사 쓰는데 이 관역격 조사가 현대고는 의밖에 없지만 중세국에는 의가 또 있었어. 잘 생각해봐. 이는 중성이야. 이는 중성. 의는 음성이지. 의랑 반대되는 짝이 뭐지? 아래아야. 땅이랑 반대되는 거 하늘. 그래서 관역격 조사에 이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게 독특하지. 그때 뭐랑 결합했겠어? 아가 양성이니까 양성과 어렸던 얘랑 결합했지. 이런 것도 있다. 주격조사와 관역격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싶은데 문제에서 만약에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든가 하고 명사형 어미 옴과 음의 규칙적 사용이라고 하는데 현대국어에서도 명사형 어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명사형 어미랑 이거 가르쳐 줘봤자 더 어려울 거니까 파생접사 명사 파생접사가 있는데 음, 그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 가다 할 때 명사처럼 쓰려면 어, 밥을 먹음 하는 것처럼 현대어는 미음이라든가 밖에 없어. 현대어는. 그런데 음이 있다는 건 옛날에 암도 있었다는 거야. 현대국어에는 현대국어에는 음밖에 없죠. 의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 음이 있지만 중세국어엔 음이 있다면 암도 있는 거죠. 아래아 찍는 양성.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아,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어떤 분냐면 근데 명사는 근데 얘는 옴과 음인데요. 그래도 돼. 에, 명사 파생접사로는 음과 암이 쓰였는데 명사형 전통 어미로는 음과 옴이 쓰였던 얘기인데 이것까지 구분할 건 없다.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요거 요거대로 그냥 외우자. 굳이 더 알 거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거야. 이게 뭐냐면 음과 음이 규칙적으로 사용됐다는 건 모음자를 지켜가면서 규칙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인데 현대어에는 웃다를 명사형 어미로 붙이면 크게 웃음 할 때 음밖에 없거든. 근데 중세고에는 음이 아니라 옴과 음이 있었단 얘기야. 그런데 여기 음성모음 우자나 웃다의 우가 음성모음 음과 붙어쳐서
웃음이 되고 이어적기를 통해서 이렇게 웃음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여기서 음이 쓰인 건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지. 자, 중세국어 그 훈민정 우리가 공부하면서 확인할 건데 수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쓰다가 기본형이었어. 옴과 부사격사 애가 있는데 애 대신에 애도 있을 텐데 이건 일단 무시. 그리고 명사음이 음이 있는데 은은 떨어져. 왜냐면 지금 우리 쓰다에 모음어미 붙으면 써가 되잖아. 이거 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음이랑 결합되지. 의가 음성 모음이니까. 그래서 근데 의는 떨어지고 그대로 애가 되는데 이어적기를 통해서 애가 된다. 근데 이건 잘 안 나와. 좀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에서 나올 수 있어. 8번 종성법의 받침을 쓰는 방법. 종성법의 명칭과 받침으로 쓰인 음은 자 이거 순서를 얘기를 할게. 종성법 자 8종성법이 있었어 훈민정음엔. 그럼 8개의 받침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기억력,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이때 아는 꼭지 이응. 자, 그 흐름을 얘기를 할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원칙적으로 만든 받침 전부를 만들어낸 받침. 물론 초성을 갖다 그대로 쓰는 거지만 만든 받침을 그대로 종성에 다 갖다 쓸 수 있었다. 그때 받침법이 뭐냐? 창제 당시 잠깐 동안 원칙적으로 쓰였던 때 용비어천가에 나와 종성, 부용, 초성. 신기하지? 종성, 부용, 초성은 받침을 제작하는 원리의 명칭이지만 받침법, 종성법의 명칭으로도 사용해. 잠깐 쓰였다가 뭘로 바뀌냐? 바로 팔종성법으로 바뀌어.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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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등등등이 다 이렇게 따로 쓰고 있지만 쉬어도 써볼까? not, not 이런 식으로 있다면 현대국어에서 얘네들 발음은 다 뭐야? 디귿 받침으로는 not이거든. 근데 이걸 다 일일이 다르게 쓸 필요가 있냐? 불편하다. 이걸 다 다르게 썼다면 종성부영 초성인데 불편하니까 얘네는 받침이 중세국어 당시엔 디귿 받침이거나 시옷 받침으로 나왔거든. 그럼 디귿과 시옷을만 갖다 쓰자. 그렇게 갖다 쓰다 보니까 몇 개? 8개면 충분하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는 건데 그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칠종성법으로 바뀌어. 점차 디귿과 시옷이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불편한 거야. 그래서 뭐가 빠지냐? 그대로 가나다라 마바사를 쓸게. 이때는 칠종성법 쓸 때는 그냥 이응이야. 받침. 꼭지 이응도 나중에 사라지게 돼. 귀찮은 거야 꼭지가. 왜? 이응은 받침에서 소리 내면 되니까. 칠정형법이면 하나를 빼야 되는데 현대국어 잘 생각해봐.
현대국어에선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 벼줄이. 음절의 끝소리가 어디니? 종성이지. 규칙이 뭐니? 법이지. 종성법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발음되는 거 뭐 있지? 글자를 보면 가나다라, 마바, 사, 여덟 개 중에 받침에서는 단독으로 발음될 때 시옷이 발음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디귿이 발음돼 우리 현대국어는. 칠정성법 때는 뭐가 그 반대 디귿이 빠져. 핵심은 뭐다? 팔종성법이다. 왜? 여기에 세종어조 훈민정음 내용에 팔종성법이 쓰였으니까 알아두고요. 얘는 안 나올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리을 르 불규칙 용어를 보면 흐르다의 어가 붙으면 우리는 흘러로 현대구에서 바꾸는데 중세구에서는 저렇게 리을로 활용해야 될 걸 중세국어 땐 리을 이응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흘러로 안 쓰고 중세국어 땐 흘어로 썼다. 세종어조 훈민정음에 그렇게 쓰였다는 얘기야. 자, 어려운 말 보자. 이따가 배울 건데. 니르고자. 현대고로 바꾸면 이르고자입니다. 이 니은이 이모음 앞에서 니은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자 아니고 여자로 쓰죠.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요소를 요소. 와, 니은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잘 떨어지진 않는데 그랬을 때 현대국어처럼 니은이 이모음 앞에서 이응으로 바뀌는 두음 법칙은 현대국어에선 적용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니르고저 이르고저인데 니은이 살아남아 있죠. 얘는 니은이 떨어졌고 떨어진 게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고저가 고자로 됐죠. 여는 음성 모음인데 얘가 아로 바뀌었으니까 양성 모음으로 바뀌었지. 양성 모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현대국어에선 이건 잘 안 물어봐. 두음 법칙만 잘 알았는데 일어났지.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일어나지 않았다. 자, 뜨들은 뭐의 결합이냐면 뜻이라는 말에 을, 뜻이라는 말에 목적격사 을 아니면 알. 어떻게 써주지? 좀 더 깨끗하게. 알 아니면 을이 써야 되는데 일단 얘와 얘가 결합해서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음자 때문에 이어져 가야지. 그지? 여기는 자 봐. 현대어는 쌍디귿으로 바뀌었어. 얘는 비읍디귿이지. 이거 어두자운근이라 그랬지? 비읍디귿.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를 중세어 땐 어두자운근이 아니었다. 아니, 된 소리가 아니었다. 어두자운근이었다. 어두자운근이 쓰이지 않았다. 현대어는. 또 여긴 이어적기를 했다. 여긴 끊어적기를 했다. 현대어는.
그래서 중세고 때 현대고와 비교해보면 된소리가 아니라 어두장구에 나타났다. 펴디. 현대고는 펴지야. D가 G로 바뀌는 발음. 원래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옛날엔 더 강렬하게 국외음화가 일어났어. 그런데 보면 현대고는 펴디, 디귿이 이모음 앞에서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 현대국에서 오히려 국외음화가 일어났고 국으로 오면서 중세국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스물. 현대어는 스물이지. 의가 우로 바뀌었어. 원순 모음하라고 하는데 알아둘게. 의는 우리가 평순 모음이라고 불러. 우는 원순 모음 중에 하나지. 네. 이 원순 모음화다. 원순 모음이 아닌 게 원순 모음으로 바뀌면 원순 모음화지. 그러면 지금 우가 원순 모음이거든. 현대 국어에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런데 중세고 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원순 모음화 기억해. 현대 국어의 문법상으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미 바뀌어버렸으니까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수능에 해당하는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이 음어음과 만나면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밑에 발음하기 편하게 우라는 걸로 바뀐다. 이게 발음하기가 불편하거든. 물, 불, 풀. 이게 발음이 불편해. 물, 불, 풀.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지.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이 정도면 문법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건 끝난 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본문을 보고 내용적인 것과 문법적인 걸 구분해 보죠. 문법적인 건 여기 쭉 나오는데 그 전에 내용적인 거 가봅시다. 자, 해석은 밑에 있어요. 보면 되고요. 해석을 굳이 다 안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보자. 훈민정음 언해입니다. 세종대왕의 서문이에요. 세종이 세종 임금이 어제 직접 졌다. 어명이용 할 때 임금이 내린 명령이 어명. 어제는 임금이 지은 것이 어제. yesterday 아니야. 세종이 직접 졌다. 이것을 백성을 가르치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그 소리를 해석할게. 문법적인 건좀 있다고. 나라의 말이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여기서 문자는 한자를 얘기합니다. 한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사마띠. 통하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 봐봐.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 말이 한국어가 중국과 중국과는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자, 리을시에는 뭐뭐 함으로의 뜻이에요. 아니면 뭐 이런 까닭으로 지금 쓰지 않는다는 전차.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자, 이거 어휘 뜻 알아야 될 거 봅시다.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는 지금 나이가 어리다의 뜻이지만 옛날엔 어리석다의 뜻이었습니다. 이르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실현은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이때 하다는 많다의 뜻이에요. 하다는 많다의 뜻인데 어, 이게 시험 문제 너무 당연히 뻔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하다는 많다. 중세고 때 점 찍는 하다는 자 뭔가를 하다. 지금의 하다. do 뜻.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가 한 문장 정도로 보면 돼요. 내 일을 위하여 누구?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어여삐는 여기 어여삐도 지금은 예쁘다의 말인데 옛날엔 불쌍하다의 뜻이었어.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맹갈다 만들다의 뜻이에요. 28개 만들었습니다. 자음 17개, 모음 11개. 사람마다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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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쉽게 이게 이쪽으로 좀 옮겨졌네. 이쪽으로 옮겨줬어야 되는데 수비는 쉽게 익혀서 이게 익혀서인데 익히게 하여 라고 해석하는 버전도 있어. 네, 여기는 익혀서 날마다 쓰매 날로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세조 5년 1459년 세종이 죽은 다음에 썼습니다. 엄마 여기 나올 텐데 학교에서 좀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본문의 내용만 봅시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다. 이걸 우리가 주체 정신이라고 얘기해.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여기가 무슨 내용에 해당돼? 자, 여기가 주체 정신. 필기하지 마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여기는 자꾸 사라지지? 여기는 아이고 잠깐만. 애민 정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누구 거 딴 거 아니야? 베껴서 가져온 거 아니야? 창조 정신. 사람들로 하여금 시켜서 쉽게 익혀서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래. 이거 뭐야? 실용 정신. 다시 여기가 내용적으로 주체 정신, 내일을 위하여 여겨 애민 정신, 사랑하는 정신, 백성은 여기가 창조 정신, 그리고 여기가 뭐였죠? 실용 정신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뒤에 있어요. 자, 문법 쪽으로 들어봅시다. 막이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거는 본문에서 직접 해보죠. 나라의 말씀, 나라의 말이 할 때 요 시옷을 현대국어라면 뭐 관역격조사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현대국어라면 의랑 똑같은 거거든. 이때 시옷을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고 얘기해.
관용격 조사 시옷이 쓰였다. 자, 말삼미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주격 조사의 사용법을 얘기를 할게. 주격 조사에 현대국어에는 이와 가가 있는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가가 없었어. 그건 나중에 나와. 이밖에 없어. 그럼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는 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 음성모음, 모음 조화가 불가능해. 쉬는 시간 없이 쭉 얘기할게. 그리고 조금 일찍 끝나도 끝낼게. 요 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양이에요. 자, 어떻게 쓰느냐? 체연과 결합할 텐데, 체연의 경우, 받침이 있는 체연과 받침이 없는 체연이 있는데, 받침이 있는 체연이 오면, 그냥 원래 형태 이로 씁니다. 저는 받침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음으로 끝나는 말인데, 그러면, 모음으로 끝날 때, 이모음으로 끝나면, 뒤에 당연히 주격조사가 와야 되는데 안 씁니다. 왜? 체언도 이로 끝나는데 얘도 이로 끝나네. 조사도 이로 시작하네. 체언도 이로 끝나는데 그럼 안 써요. 그다음 나머지 모음이면 그냥 짝대기 이를 씁니다. 근데 이 둘을 붙여요. 자, 여기 나오는 그 사례가 말쌈에다가 이가 붙은 겁니다. 이어졌기 때문에 말싸미가 된 거고요. 여기 어떡하지? 아이고. 자, 여기 그러면 이 몸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 뭐가 있을까? 여기 이 부분에 어, 샘이 뿌리 깊은 난감 바람이 아닌 데서 샘이 깊은 무덤 강하다. 아, 뭐가 있더라? 여기는 없나? 없나? 어, 아비가 아버지가 할 때 비가 오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와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음,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지만 어, 이 모음 있을 때, 자, 다른 작품에 보면 종후라는 애가 나와. 사람 이름이 종후야. 종후가 의병을 일으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동글뱅이가 아니라 그냥 짝대기가 이유가 붙으면서 종휘가 돼. 이런 식으로 붙어. 그때 얘가 주격조사야. 이가. 독특하지? 자, 체안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말싸미에는 얘가 쓰인 경우입니다. 이따 읽으면서 갈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이어졌게 쓰였어. 중귀.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잖아. 지읒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디귿으로 그대로 발음했거든. 디귿을 지읒으로 발음하면 국외음악 여기서 일어났는데 과거엔 국외음악이 일어나지 않았대. 그래서 알아두세요. 국외음화 X.
요 애가 중요합니다. 예. 해석은 중국과 달라. 와나 과. 얘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부른다.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는 뭐야? 뒤에 말이 중요해. 같다, 다르다 할 때 뭐뭐와 뭐뭐와 과 같다, 다르다 할 때 와 과는 비교 대상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조사잖아.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를 해. 똑같은 와 과인데 친구와 집에 갔다, 학교에 갔다, 친구와 어디 어디에 오다, 가다 이런 말을 쓰면 이때 와는 비교 부사가 아니라 공동 부사격 누구누구와 함께 뭐 하다 이런 말로 쓰이지. 그래서 여기서 애는 이거 볼까? 학교에 가다 할 때 이때 애는 이때 애랑 다른 거야. 학교에 가다 해서 애는 얘랑 달라. 얘는 뭐야? 장소를 나타내는 어려운 말로 처소라 그래.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수사라면 이때는 원인을 나타내는 이거 소리 원인 말고 딴 생각했다.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수사다.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조사의 성격 따지는 거. 중국과 달라서 달아 아까 했습니다. 리을 이응 활용 근데 잘 안 나와. 달라 문자와 한자와 서르는 서로 사마띠 통하지 원래 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니함으로 통하지 아니함 서로. 이 서르는 지금 서로죠.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따라 이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요? 의가 오로 바뀌었는데요. 어는 음성 모음이죠. 의도 음성 모음이죠. 근데 현대어는 어는 음성 모음, 오는 양성 모음이거든요. 이건 모음조화가 파괴된 현대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파괴됐는데 서른은 모음조화가 지켜졌다의 사례로 쓰이는데요. 그럼 물어볼 때 있고 안 물어볼 때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 그냥 지나갈게. 이런 전차로 까닭으로라는 뜻인데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린은 어리석은 지금은 나이가 어린 백성이 이거 봐 백성이 주격조사입니다. 니르고자 자 나왔죠? 니르고자는 말하고자 지금으로 따르면 이르고자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를 쓸 텐데 니르고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홀빼 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자 해석이랑 비교하세요. 할 바가 배죠? 왜요? 이때 바 더하기 2가 쓰인 겁니다. 아까 뭐? 주격조사. 받침이 없는 몸으로 끝나는데 이 몸이 아닌 몸으로 끝나면 짝대기 2가 그냥 오고 둘을 합쳐서 쓴다. 종휘 되는 것처럼. 얘 둘을 합쳐서 배로 쓴 거죠.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기의 뜻을 자 뜻을 어떻게 된다고요? 자
어두 자음근이 쓰였고요. 이어적기가 쓰였어요. 세 가지. 하나 더 모음조화도 쓰였죠. 모음조화까지는 안 물어볼 겁니다. 세 가지가 나타났고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인데 현대어는 디죠. 디귿이 지읒으로 할때는 구개만데 중세어는 구개모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펴지 못할 놈이 많으니라. 이때 놈 지금은 욕이지만 예전엔 일반인을 가리켰어요. 여기도 뭐예요? 놈 놈은 뭐죠? 받침 있는 치안이죠. 주격조사 이 이가 결합된 겁니다. 놈이 많으니라 많다.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너겨 불쌍하다 뜻이에요. 자 너겨 지금 여기다입니다. 니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니은이 떨어져 있지. 이거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세 국어인 여기에서는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요. 새로 28자를 만드니 여덟 여덟 스물 중요하죠. 밑에 해석과 보면 스물인데 얘는 스물로 돼 있습니다. 의가 우로 바뀌는 게 원순 모음아. 근데 얘는 안 바뀌어 있네요. 중세국어 때는 훈민정음에서는 최소한 원순 모음아가 지켜지지 않았다. 28개의 문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사람들로 시켜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단어가 쓰였죠. 쉽게 니겨 익혀서 닉다에서 왔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이몸 앞에 니은이 떨어져야 되는데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날마다 쓰매. 자, 쓰매 이렇게 됩니다. 아까 분석했던 거요. 쓰다 아니면 이라는 명사형이 애가 쓰이게 되면 의가 떨어지면서 음성문과 결합되는데 이어적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수매가 됩니다. 편안케 하고자 할 사람이니라. 아 이때 내도 볼까 내도? 내 가로 해석돼요. 해줄까 말까? 나에다가 이가 붙어서 줄여서 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지 저건 잘 안 나와요. 자, 정리해 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정리해 보죠. 자,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쓰였다. 말싸미, 뜨들, 따라민이라 뭐 이런 것들. 여기 해석과 비교하는 걸로 확인할 때 됩니다. 동국정식 한자음이 쓰였다. 받침이 발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침을 이응을 집어넣어서 한자음을 적었다. 동국정식 한자음. 모든 게 다 동국정식 한자음이거든. 한자면 쓰인 한자는. 근데 이걸 극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뭐다? 받침이 없는데 받침을 쓰는 경우. 세종 여기는 받침 있으니까 뭐 어색하지 않은데 자 새는 받침 없죠. 어제도 받침 없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그만 다시 그렇게 되고 자 동국정신점 팔종성법 요거 하나가 사례입니다.
이 훈민정음 말고 이거 말고 용비어천가나 이런 데 보면은 삼았다, 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받침이 치읓으로 나와. 여기서 뭘로 쓰였다? 치읓으로 썼다. 요거는 따로 그냥 외우면 돼. 팔종성법이 썼다. 종성무용 초성 아닙니다. 요게 쓰였으면 뭐다? 왼쪽에 쓰였다면 종성무용 초성이 쓰였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 자, 모든 문자 생겼습니다. 특이한 문자 다 생겼죠. 모음조합 규칙적으로 지켜졌어요. 뭐라고요? 쓰다의 옴과 앤데 의가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인 음과 결합됐습니다. 규칙적이었다. 구개어만 안 쓰였고 펴디, 스무, 원수모만 안 쓰였다. 어두정근 쓰였다. 비교부사격 소리 음은 아니, 비교부사격에 중국과 달라. 애가 비교부사격으로 쓰이는 얘가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때 뭐 썼어요? 애 썼죠? 그리고 비교 부사격도 썼다. 비슷한 거. 그는 나보다 더 크다. 이것도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비교 부사격 조사 또 그는 나와 성격이 다르다. 이럴 때 와나 과도 비교 부사격 조사. 자, 의미 축소와 의미 이동된 어휘 외우면 됩니다. 놈은요 일반인을 가리키는 범위가 컸죠. 지금 욕으로 쓰입니다. 일부만 가리키죠. 컸는 게 큰 범위를 지칭했는데 작게 변한 거. 이런 걸 의미 축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의미가 이동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갔죠. 어여삐, 불쌍하다에서 예쁘다, 프리티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의미 이동이고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의미가 이렇게 이동되는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정. 원래 뇌물이었습니다, 옛날엔. 근데 지금 사람의 정으로 바뀌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는 뜻을 바뀌었죠. 의미 이동되는 것도 이제 방송이 있어요. 옛날엔 뭐였어요? 방송이 죄수를 풀어주는 석방의 의미였어요. 지금은 MBC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죠.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요. 옛날엔 단 한 명만 가르쳤죠. 지금은요, 요리왕, 씨름왕, 뭐 있냐? 제빵왕, 김탁구 할 때 왕 이런 거 많이 쓰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확대되는 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 왕. 그런 게 있다.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의미 축소되는 것만 생각이 나네. 의미 축소되는 거 또 써볼까? 계집. 여자나 아내, 여자를 가리켰는데 일반 여자를 비속어가 됐죠.
얼굴. 우리는 모르지만 얼굴이 옛날엔 몸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지 지금 뭐야? 페이스만 가리키죠. 의미 확대된 거 왕.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끝낼 건데. 의미 확대된 게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하자. 아주 문제를 후민정음과 관련된 문제만 한번 다음 시간에는 같이 풀어보면서 요거 훈련을 한번 해보죠.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여기 그러면 중세국어 때께 근대 국어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겠느냐 이런 게 이제 막 나오는데 그 변화된 것들이 그거는 학교 교과서마다 다른 작품을 집어넣어줘요. 근대 국어 사례로. 그래서 그거는 학교별로 따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훈민정음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나와요. 하게 되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 윤혜야 고생했어. 대략 한 50분 공부한 것 같아. 지난주에 좀 많이 했어가지고 오늘은 할 게 별로 없었고 다음 주에 한 번 남았는데 수업이 그때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 고생했어.